자, 1910년대 후반 아주 중요한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종료가 돼요. 그게 뭐였냐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 네,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진짜 무려 5천만 명이 죽거나 다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대재앙이었죠. 자,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려요. 근데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 이 윌슨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알아서 민족들이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거죠. 식민지 국가들이 알아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민족 자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민족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한다는 것이죠. 승전국 식민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당 안 되니까 그냥 앉아있을까? 아니잖아요. 좀 좋은 분위기니까. 그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도 김규식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있던 문제를 안건에 올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대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도쿄에 있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28 독립선언을 낭독해요. 1919년 28 독립선언을 낭독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바로 도쿄에서. 바로 일본의 심장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어떤 그 활동들 다 모여져 가지고 출발한 운동이 바로 이 거족적 민족 항쟁, 바로 3.1 운동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에게 아마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두 시기로 한번 나누어 준다면 어느 시기로 나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전 당연히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인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3.1 운동 여러분들 일단 누구의 죽음을 활용을 했냐면 바로 고종이죠. 고종의 이 죽음을 활용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1926년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아들 순종의 또 죽음을 또 활용을 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고종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대한제국 원수부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한 정치인.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책임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아쉽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이들은 죽음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모입니다. 자, 이때 이제 이걸 주도했던 3.1 운동을 주도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민족 대표 33인들인데 주로 종교인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3.1 운동이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족 대표 33인은 이 3.1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선언하는 그 정도로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전국적 항쟁이 지금 이어지게 되는데 일제가 놀랐죠. 그러면서 이 진압을 하는데 진짜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진압을 합니다. 특히 아주 대표적인 그 진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지금 이제 화성이죠. 바로 이 제암 고주리 학살. 이건 정말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제암리에서 이 교회당에 사람들 다 모아놔요. 모아놓고 총격을 하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또 그 옆에 있는 마을 고주리로 이동해가지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여러분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렇게 3.1 운동 엄청난
엄청난 이 탄압이 이루어지니까 맨 처음엔 여러분들 비폭력으로 시작했어요. 비폭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폭력 시위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진행됐던 이 3.1운동, 이 3.1운동 과연 우리 민족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이 3.1운동이 보여지면서 이 민족대표 33인이 지도부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1운동이라고 하는 거족적 민족항쟁이 이게 어떤 산발적인 어떤 시위로 좀 가게 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걸 좀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열망을 좀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각지의 이 임시 정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해주에는요, 아까 여러분들 연해주 봤죠? 네, 이 연해주에서는 대한 국민의회 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성은 서울이에요. 한성은 서울입니다. 여기에서는 한성정부입니다. 한성정부.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중국입니다. 이 상하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이 임정,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정부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상하이에, 이것은 바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있다. 1910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생일은 언제냐면 4월 11일이에요. 여러분 좀 기억 좀 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생일 다 알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일은 알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의 생일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알아야 돼요. 이거 왜 모르냐? 대부분 몰라요. 이거 왜 모르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안 놀아서 그래요. 그날 놀아줘야 돼요. 놀아줘야 됩니다. 그럼 정확히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거 왜 안 놀지?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특히 이제 3월 한 달 얼마나 신학기 시작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되게 예민해지고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죠? 굉장히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과 4월 넘어갈 때 여러분 몸살, 감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4월달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한 번은 쉬어줘야죠. 4월달 노는 날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3월 1일이야 지금 넘어가고 어떻게 노는 날 하나도 없어. 하루 있어야죠. 언제 놀까? 4월 10일에. 4월 10일 날 좀 쉽시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한 날이에요. 충분히 경축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인데. 그죠? 그날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법만 듣게. 자, 어쨌건 4월 11일 그날은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운동의 영향으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본의 통치 형식도 바꿔냅니다. 일본의 통치의 변화도 가져오죠. 1910년대는 여러분들 어떤 통치였지요? 무단 통치였습니다. 그죠? 이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놀란 거예요, 일본이. 놀란 거예요. 소위 어떤 문화 통치로 바꿔낸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국의 5.4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거. 3월달, 5월달 이렇게 어떤 식민지, 반식민지 어떤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에 향해 맞서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의 영향을 준 게 바로 이 3.1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3.1운동은 정말 거족적 민족항쟁, 2천만 당시 인구 중에서 약 200만이 참여할 정도로, 이 정도면 뭐 집집마다 다 참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저항의 모습이었는데, 이 3.1운동의 결과로 출발하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이 전개될지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